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노이 결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실패를 했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실패를 해서 북한이 대실패를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쇼크를 먹은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쇼크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하노이 결렬은 미북 회담의 결렬은 한국 외교와 우리 국정원이 하는 정보의 대실패 사건이라는 차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맞다는 신념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하노이 결렬에 대해서 북한이 받은 충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3월 4일 NSC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는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는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제 쓰진 않았지만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 등등 외교 안보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그리고 결렬 이유를 진단했고, 그리고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계속되도록 중재를 모색하겠다. 뭐 이런 걸 논의했다릅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는 계속 미북 간의 비핵화 회담이 되도록 중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결렬 어떻게 나갈지를 우리 정부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죠. 김정은이도 놀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놀라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결렬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네,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예상을 못했냐? 적의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학자들을 쭉 만나보면 반드시 양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가능성이 높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거의 반드시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피해 가죠. 근데 종교를 하거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만 믿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종교단체에서는 믿습니다까지 하는데 그렇게 오로지 순전하게 믿고 나가서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신념을 가지고. 그러나 국가 안보를 할 때는 이 믿습니다만 갖고 나가다 보면 큰 실수, 국가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하는 세계에서는 영어로 그룹 띵크, 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윗사람이 이걸 좋아한다고 예, 그거 맞습니다 하고 그쪽으로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룹 띵크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망적 사고라고 번역하는 wishful thinking, 그렇게 해야 된다. 아는 거를 희망사항을 된다라고 믿어버려가지고 가게 되면은 정보의 실패가 오고 국가의 안보의 실패가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를 들여서 주미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주미 대사관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들이 가 있죠. 그분들이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리라고 보고를 안 했다면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외교부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미주국인가요? 우리나라 외교의 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의 외교가 핵심인데 외교부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문제 다루면서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판단을 잘못했다면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우리 주미대사관에 가면은 국정원에서 나온 국장급 상당히 고위직이죠. 그런 분이 공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미대사보다도 더 철저하게 미국 정보를 파악합니다. 또 미국 CIA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미국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정보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외교부도 미 국무부 관계자를 만나서 정보를 받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무관도 미국의 이제 정보본부를 만나서 정보를 받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국정원 주미공사가 포함된 조직은 국정원의 해외 파트인데 그럼 이쪽에서는 미국의 조야의 뜻이 뭔지 몰랐다는 건가요? 네?
보고를 했는데 본부에서 묵살했다면 다르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그릇된 정보를 올렸다. 그로 인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미북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 좋은 비핵화 결실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책임 물어야죠.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으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만나고 와서 뭐 어떤 보고를 했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단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책임 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것이라서 그냥 거기에 맞추기 위한 그룹 띵크하고 위시풀 띵킹으로 갔다면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국가 안보를 끌고 날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자가 하나 있네요. 미 의회인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 며칠 신문만 쭉 다시 돌아봐도요. 미국의 CIA라든지 뭐 정보본부장 이런 사람들, DNI 이런 사람들이 미 의회에 나가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네, 미국 정보기관들이.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도 김정은이가 CVID나 FFID를 완벽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국가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꼭 민주국가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대통령만 결정하면 넘어간다고 보았던 거 아닌가요? 우리 정보기관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고 본 외교부와 국정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들은 대통령을 속였거나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만 갖다 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와 정보의 대실패가 하노이의 결렬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 돛단으로 못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쓴 책 중에 거래의 기술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잡았다 놨다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프로에서 어페런티스인가요? 거기서 뭐 사람 고용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마음에 안 드는 You are fired 그러고 바로 결렬도 내리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잘 합의할 것이다. 이런 보고만 올렸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잘 하시게 돼서 북한 제재가 풀리면 우리가 모든 부담을 다 지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 대통령한테 하셨거든요. 네? 26일 날에도 뭐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폭 신한반도 체제를 뭐 하겠다는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준비를 했었고 또 하노이 합의가 잘 될 걸 준비로 해서 3월 3일절 날 연설을 많이 준비했다가 물론 바꾸셨겠죠. 바꿨지만 그 바꾼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미련이 남아있는 글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잘못 판단하게 만든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 그리고 이 조직으로 그대로 국가를 끌고 나간다면 과연 안보가 외교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제 질문입니다. 미국이 이제 위시풀 띵킹하고 그룹 싱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59년대에 쿠바의 카스트로가 쿠바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보트 타고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미국 남쪽에 있는 섬나라. 59년 공산화를 했죠. 이거 가지고 뭐 굉장히 우리 학생운동 때 학생들 시절에는 굉장히 뭐 관심 있게 받고 뭐 이거와 별도로 쿠바와 별도로 카스트로도 누구 체게바라도 공부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아주 굉장히 심플한 나라니까 공산혁명이 이런 식으로 혁명이 가능했겠죠. 그에 작업받아갖고 60년에 미국 CIA가 미국에 와 있는 쿠바인들 한 1,400여 명을 뽑아가지고 뭐 숫자는 2506이라고 한다는 여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거꾸로 공산 쿠바에 집어넣어서 전복을 시키자 이런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보고하죠. 케네디는 자기 자신이 이제 해군 중위 출신으로 2차 대회 때 참전했으니까 좋다고 그러죠. 또 이거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부를 하는 건지 그 주변에 있던 미국 국무위원들이 다 동의하죠. 장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죠. 그래서 CIA가 그해 61년 4월 달에 단행을 하는데 이 1,400명이 상륙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원되니까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거든요.
쿠바의 피그만, 돼지만이죠. 그걸로 상륙한다는 거.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족에게 얘기하면 그 가족을 통해 갖고 거꾸로 쿠바에 알려지죠. 그래서 쿠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배들이 들어올 때 공격을 받고 생포가 되고, 그래서 전원 상륙 실패. 네. 이게 미국 CIA 역사에서 아주 참담한 실패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같이 생각을 해주는 그룹싱크는 절대로, 이건 아부의 극치다. 또 대통령이 이걸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될 거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주고,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하는 위시풀 싱킹은 정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미국 정보학 교과서에 나오게 된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지금 미국의 CIA 등 정보수장들이 의회에 나와서 계속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했고, 미국의 의회에서도 그런 트럼프가 함부로 타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경고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덜렁 합의하고 가면은 그 사람은 정치적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볼턴이 베네수엘라 문제 때문에 한국에 안 온다고 하다가 그 하노이 회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먼저 온다 그랬었죠. 근데 베네수엘라 사태로 빠진다라고 베네수엘라 문제를 본다고 하더니 하노이에 나타났어요. 그럼 볼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그 정도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북한 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뭐 러시아 문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핵을 봐주면 다른 데도 봐줘야 되잖아요. 응? 그럼 볼턴이 딱 확대 회담장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시그널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지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덜렁 할 리도 없는 거고, 힘의 차이도 많이 나는 건데. 진짜 우리 대사관하고 우리 국정원은 몰랐나요? 진짜 몰랐나요? 알고도 안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몰랐다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부에 보냈는데 본부가 묵살했다면 본부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 다음에 무관한테 보고가 맞는 국방부 장관, 책임 물어야죠. 프로 정신 없이 일하는 외교관과 정보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돈 먹는 하마죠.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이런 공무원을 왜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고 있나요? 국민 세금으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런 쪽으로 정보만 달라고 강요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틀리게 바람 잡아놓고, 본인도 그걸 확신했으니까 3.1자를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대통령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정보 판단을 미스하면 우리 국민들이 애먹어요.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이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인데, 지난번에 뭐 국회 비준이 안 되니까 남북 문제를 국회 의결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국무회의나 NSC에서, NSC는 국무회의 중에서 안보 책임자들이 모여서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의견, 바른 말을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개 정보가 많았는데도 결렬을 예측 못한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가안전보장이사회, 국가안보회의 의장도 하는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 혹시 우리 봉숭아학당이라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니라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왜 우리 대통령은 자꾸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라고 그러고 우린 중재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 개입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어느 한쪽 편이 자꾸 서려고 하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한번 이거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자, 이번에 또 뭐 트럼프가 하노이 갔다 와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정경두 장관하고 미국에 새로 바뀐 국방부 장관이 30분 통화해서 뭐 합의했다 그러는데, 정경두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 책임자인데 진짜 그거 잘하신 겁니까? 그분도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합참의장도 지내셨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면은 트럼프가 훈련을 줄일 거다는 건 싱가포르 때부터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공개된 정보였던 것 같은데 그거 몰랐나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다 보고 안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거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안보 책임자들은 국가에 충성합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뭐 우파적인 정부든 좌파적인 정부든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조직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운동권에서는 일치단결하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많이 안 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김민기 노래 친구 있죠. 뭐 운동권 과요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중에 친구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할 때 진짜 친구는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어. 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국무회의 NSC에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으면은 지금 뭐가 목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도 없고 그 하여간 NSC 국무회의가 이게 이렇게 뭐 원사이드하게 가고 위시풀 싱킹 그룹 싱크로 간다면 정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국민들이 밝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망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나라고 이거는 뭐 보수가 이끌든 민주가 이끌든 진보가 이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판단 미스를 한 외교 책임자, 국방 책임자, 그다음에 정보 책임자 이걸 그대로 끌고 간다면은 또 실수를 하라는 거니까 단호하게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본인도 어떤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